백두산 천지물이 화산 안반 백리를 흘러내려 이도백화 전설을 만들었네. 백두산 천지물, 백두산 백산수. 좋은 물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사세요. 백두산 백산수. 농심. 세상 단 하나뿐인 모험을 즐기는 그의 여행 타입은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얼마나 연비가 좋길래. 유러피언 디젤 SM5D라서 가능한 일. Drive more. 하이브리드급 연비의 디젤 SM5D. 왜 배달 음식 주문만 통화를 할까? 옷 살 때 통화해? 책 살 땐? 영화표 살 땐? 근데 배달만 왜 해? 그래서 요기요는 터치만으로 끝! 요기요! 이건 꼭 추천해야 돼. 하지원. 그녀의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 그녀가 찾는 것은? 아, 비피더스. 장 건강엔 역시 푸르밀. 지원 씨도 알고 있네요. 지원이의 건강한 선택. 무엇을 꿈꿔도 좋다.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다면. TOP, 열정을 채우다. 맥심 TOP. 광대역 LTE 쓸 때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끝, 북쪽 끝까지 올해는 다 되죠.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 기지국 수가 품질이다. Good choice. 5년 이상 생존율 10% 미만. 10대 암 중 최저. 최악의 암이 온다. 췌장암과 담도암. 진단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진행마저 빠른 치명적인 암이라는데, 당뇨가 있다면 췌장암을, 담석이 있었다면 담도암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에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의심 증상까지.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결코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의 끈. 부산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강대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웬입니다. 비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무더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름철 이맘때쯤 되면은 좀 늘고 있는 특히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어떤 질환이냐면 애 낳는 고통과 똑같다는, 더하다는. 그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요로 결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고, 그리고 소변이 좀 진해지겠죠. 네. 소변 농축이라 그러죠. 그리고 결석, 알갱이들이 잘 뭉치게 됩니다. 특히 40, 50대 분들이 환자의 절반이 넘고요.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많아요. 조심하시죠. 많이 아프죠? 조심하시고.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죠. 환자분들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그거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 돈 안 드는 쉬운 방법입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되는데요. 2리터 이상 드셔야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큼한 과일 있잖아요. 오렌지나 자몽 같은 시큼한 과일에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로 결석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과일 많이 챙겨 드시고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시큼한 거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저희가 그 휴가를 빙자한 출장을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종은아 씨 제가 다시 보기로 했더니 뭐라고,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분위기 좋아졌네. 좋아졌네. 정말 보고 싶어서요, 선배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뭐냐면 10대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라는 췌장암, 그리고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고, 특히 공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아마 이번에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모셨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강대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 클리닉 웰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교수님. 자,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일단 걸렸다 그러면 뭐 해법이 없다더라. 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지 않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생존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췌장암은 원인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어허. 일반적으로 췌장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네. 큰 두려움을 갖고 다가오는 공포의 암입니다. 네. 2007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췌장암은 원인 생존율이 약 8.7% 네. 그리고 담도암은 27%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화기 암인 위암의 경우에는 69%, 그러니까요. 대장암의 경우는 74%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런 다른 소화기 암에 비해서 췌장암과 담도암은 애호가 아주 불량한 암입니다. 네. 그리고 의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지난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도 네. 위암과 대장암은 원인 생존율이 약 29%, 뭐 19% 정도 증가를 했지만은 네. 췌장암의 경우에는 오히려 9.4%에서 8.7%로 감소를 떨어졌어요? 했고, 네. 예. 담도암의 경우에도 약 10% 정도밖에 호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애호가 아주 불량한 암입니다. 네. 교수님이 그걸 전공을 하고 계신데 자꾸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췌장암과 담도암은 매년 발생률 자체도 예. 이제 췌장암의 경우에는 약 5,100명, 네. 담도암의 경우는 약 5,000명 정도 발생을 해서 네. 우리나라 암 중에서 약 7위, 8위를 차지를 하는 암이고 네. 소화기 암에서도 위암, 대장암, 간암 다음에 췌장암, 담도암이 발생을 하는 드물지 않는 종양입니다. 네네. 그리고 암종별 사망자 수에 있어서도 네, 화면에 나오네요. 예, 네. 췌장암의 경우는 약 1년에 4,800명이 사망을 하고 네. 담낭암의 경우에는 약 3,700명이 사망을 해서 사망자 수 약 5위, 6위를 차지를 하는 치명적인 암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발견되는 건 좀 적고 그리고 또 치유되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런 사망률은 그래프가 좀 기네요. 그죠? 예. 네. 아, 근데 이거 전공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보시고 결과 보시면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예, 항상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 느끼고 환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아주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설명을 잘 들으시면 네. 좋은 얘기들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한국인의 10대 암 중에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췌장암, 근데 담도암은 저는 공개 클리닉을 진행 3년 하면서 처음 사실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네. 박사님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지. 이 췌장과 담낭까지 들어봤잖아요. 담낭. 네. 근데 담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인지도 저희가 모르시죠? 그죠. 좀 네. 모르죠. 좀 네.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실제 제 가족도 담도하고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마 잘 모르고 제 아마 부모님도 아마 모르고 제가 소화기 의사지만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지 뭐 좀 크게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는 3D를 하고 있다고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D를. 예. 예. 우선 췌장은 네. 우리 복부의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복부 뒤에. 예, 네네. 위장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장기입니다. 아, 위장하고 척추 사이면 위 뒤에 숨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앞에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모양 자체는 거의 소시지 아니면은 올챙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고 폭은 한 2에서 한 3cm 정도 됩니다. 네. 예, 예. 우리 몸의 오른쪽에서부터 해부학적으로 머리, 몸통, 꼬리로 분류를 하고 네. 의학적으로는 췌장 두부, 체부, 미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네네. 담도는 우리 몸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장기인데 네. 간에서 만들어져 있는 담즙을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까지 내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담도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간과의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도, 네. 간의 담도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췌장과 담도를 무슨 이게 풍경화처럼 그려놨 예,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췌장과 담도에서 소화액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예. 보통 때는 공복 시에는 담낭이 이완을 해서 담즙을 저장을 하고 네. 췌장에서도 소화액인 췌장액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담낭이 수충을 해서 쓸개즙을 밖으로 밀어내고 췌장액, 소화액을 밀어내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 그림입니다. 아, 그 막 댐이 닫혀있다가 딱 열린 게 이게 쑥 내려온다는 그걸 보여주시는 예, 거군요. 예. 시작부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생존율이 나쁘다, 네. 조기 진단이 뭐 낮다, 어렵다, 그리고 낫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이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 내지 일반인들이 췌장이라든지 담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생소해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담도라든지 췌장에 암이 생기면은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갖고 내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 실제 이 담도암과 췌장암 자체가 우리나라 암 발생에 있어서 7위, 8위를 차지를 하는 드물지 않는 암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근래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췌장과 담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명확하고 근거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서 네. 췌장과 담도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네, 맞습니다. 예, 건강한 분들에게 예방이라든지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췌장암, 담도암 간혹 이렇게 듣는 그런 질병이고 주위에서 이거 다 걸리면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라고 좀 너무 비극적인 하나의 또 질병으로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알아야 또 대응을 할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긍정적인 희망 메시지를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이제 펼쳐보죠, 교수님. 먼저 췌장암. 췌장암은 많이 들어봤고 이게 발견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발견됐다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생존율이 떨어진다. 네. 이제 보편적인 지식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 췌장암이 어떤 암이고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죠. 예, 췌장암은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정상의 방어 기전인 세포 사멸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없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포가 우리 몸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생기면은 췌장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췌장암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약 한 95% 정도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세포에서 생기는 췌장스남이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신경내분비 종양입니다. 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이런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앓다가 사망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췌장암은 대부분 췌장의 두부에서 많이 생기고 한 3분의 2가 췌장의 두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과거에 이러한 췌장암 자체는 서구에서 흔한 질환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서 이제 4번째를 차지하는 암이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드문 질환이었습니다. 네. 근래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췌장암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식생활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췌장암, 서구식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 췌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이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식생활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원인에는 네. 췌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는 장기간의 흡연, 그리고 지방이 많은 육류와 같은 서구식 식생활, 그리고 비만, 인구의 고령화 등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흡연자의 약 2배 정도가 흡연자는 2배 정도의 췌장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 발생 원인의 약 20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흡연 기간이 길다든지 흡연량이 많을 경우에 췌장암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금연을 하는 것이 췌장암을 예방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췌장암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질환으로서는 만성췌장염, 유전성 췌장염, 그리고 췌장에 생기는 물혹과 같은 낭종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네. 예, 만성췌장염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만성췌장염 환자의 대부분의 원인은 술이 약 70% 원인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만성췌장염이 있을 때는 췌장암의 위험도가 약 10배 정도 올라가고 이런 만성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 동안에 약 한 5% 정도에서 췌장암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췌장염 환자는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췌장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음주라든지 흡연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사진은 요 근래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초음파라든지 컴퓨터 촬영을 하게 되면서 진단이 되는 병인데 췌장이 생기는 물혹 종류입니다. 이러한 물혹 중에서도 끈적끈적한 점액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점액색 종양의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는 미리 수술을 해서 췌장암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진은 뭔가요? 예, 옆에 있는 사진은 수술 이후의 소견입니다. 예, 파란 사진 이거 말씀하시죠, 배경이. 예, 주위가 이제 물혹을 나타내고 또 동그라미 안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암이 생겨 있는 부위입니다. 술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네, 제일 완전히 이건 뭐 쓰리콤보네요, 쓰리콤보. 만성췌장염 환자들은 본인이 다 알아요. 왜요?
본인이 만성체장염 있는 건 다 안다고. 워낙 아프니까. 아, 워낙 아파서 네. 통증이.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나 질문은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췌장암 환자에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몇 명이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 흡연이 거의 한 20에서 한 30명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흡연과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요?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예,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발생률은 올라갈 것 같지만 그까지 밝혀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 비율과 나이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잘 발생을 하고 네. 예, 남자가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아마 췌장암 네. 발생 빈도가 높지 네. 않을까. 네.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경험도 술 많이 하시니까 꼭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췌장암. 50대 초반에도 췌장이요? 네. 네. 40대 후반에도 췌장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 암이 다 그렇지만 조기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 가뜩이나 이 췌장암은 더 발견이 어렵고 조기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는 한 번은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싶은 증상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당신도 혹시 췌장암의 경고인데요. 네, 첫 번째, 이유 없이 낫지 않는 복통. 네. 또 복통, 자세에 따라서 아팠다가 안 아프다. 그다음 술도 안 마시고 담석이 없는데 췌장염이 있다. 의심된다. 네. 또 늙음하게 찾아온 당뇨병. 늙음하게 찾아온 당뇨병. 늙음하게. 네, 제일 중요한 건 맨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것처럼 췌장암도 가장 증상이 없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췌장암은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복통을 주소로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혹시 위염인지 위궤양인지 식도염인지 조금 더 경한 질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하지 못하고 많이 진행한 다음에 진단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앞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증 자체는 별로 심하지는 않는데 심하지가 않아요? 아까 못 참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통증 자체가 아주 이제 애매한 통증에서부터 전형적으로 심한 통증까지 아주 다양한데 네. 이제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배가 아프긴 아픈데 뭐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뭐 위라든지 대장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고 네. 약물 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는 한 번쯤 췌장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 자체가 네. 췌장이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등이 아프다든지 하면 췌장암을 의심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위를 바뀌었을 때, 즉 환자가 누워 있으면은 췌장이 등 쪽에 있기 때문에 척추뼈가 췌장을 눌러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아하. 예, 그래서 환자가 옆으로 눕는다든지 쪼그리 앉으면 통증이 덜해지면은 췌장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나이가 많았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고령 약 60대 이상에서 당뇨병이 발생을 하면은 췌장암을 한번 의심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 그렇게 지금 복통이 오면 상당히 늦은 거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늦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제 초기의 경우에도 췌간이 막히게 되면은 네. 초기에 췌장암 환자가 통증을 호소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술도 안 마셨는데 담석이 없는데 췌장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고령 환자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술도 별로 안 마셨고 네. 저희들 검사를 해보면은 담석도 없는데 췌장염이 오는 경우에 췌장염 환자의 약 2 내지 한 3% 정도는 췌장암의 이 원인으로 해서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췌장염이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CT라든지 MRI를 이용을 해서 췌장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췌장이라는 기관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갑자기 당뇨가 와도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즉 췌장암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도 이제 당뇨, 그러네요, 췌장암이 진짜. 또 이렇게 예, 발생할 수가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당뇨,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증세가 있으면 또 어떤 선별 검사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 의과대 학생들도 잘 질문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 공개 클리닉 외를 하시면서 거의 도의 경지에 도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담이 오가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는. 예. 실제 이제 당뇨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당뇨 환자를 췌장암을 검사를 하는 것은
좀 난센스고 네.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모든 당뇨병 환자를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으면서 저희들이 정확한 나이를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60세 이상에서 당뇨병이 생겼다든지 쭉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특별한 원인 없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 그리고 동반해서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혹시 췌장암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필요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당뇨 자체가 혈당 자체가 높아서 그것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혈당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췌장암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췌장암과 담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췌장암은 예후도 좋지 않고 조기 발견도 어렵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치료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췌장암과 담도암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지 화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종합병원. 암 중에서도 최악의 난치병으로 불리는 췌장암과 담도암 환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얼마 전 갑작스런 황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40대 초반의 주부. 그녀에게 내려진 건 담도암 말기 판정이었다. 한 2, 3개월 전부터 엄청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막바지에 이제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는 황달기가 막 눈 흰자가 완전 노란색.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노란색.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 황달과 발열을 주소로 내원을 했던 환자고 CT와 MRI 검사상에 수술이 어려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조직 검사를 하고 황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스텐트를 넣어서 황달을 치료할 예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만큼 내시경을 이용해 막힌 담도를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이 이어졌다. 담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황달. 암덩어리에 가로막힌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면 전신에 황달이 나타나고 자칫 담도염이나 폐혈증 등의 합병증마저 생길 수 있다는데. 췌장암과 담도암으로 인해서 황달이 오는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담즙 배액을 해주는 시술이 약 90% 환자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을 통해서 환자는 황달이라든지 담도염을 치료할 수 있어서 경과가 많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1%의 희망이라도 생명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아프고 딱 나니까 운동, 식이요법 뭐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먹는 게 수육이 있다, 뭐 족발이 있다, 뭐 이러면은 옛날에는 그걸 막 이제 양껏 먹고 이랬는데 아프고부터는 그걸 이제 맛만 보는 정도로 한두 점.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5년 생존율 8.7%의 췌장암. 하지만 CT나 MRI 등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가벼운 복통이나 소화불량 외에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 평소에 배가 좀 아프고 소화도 좀 안 되면서 좀 더부룩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간간히 이게 등 쪽으로는 이게 또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별로 또 이상이 없다고 하고 해서 진단 결과 전이가 없는 췌장암 1기. 췌장의 종괴가 국한되어져 있고 다른 데 먼 곳으로 퍼져 있지 않아서 췌장암 1기로 의심이 되어서 수술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췌장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거나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없이 암이 췌장에만 국한된 경우 수술을 통해 암이 발생한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제 교수님이 당뇨도 올 수 있다고 하고 좀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좀 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최악의 암. 하지만 누군가에겐 바로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검사로 췌장암과 담도암을 바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자, 모쪼록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또 이제 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으시고요. 자, 췌장암과 담도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교수님, 우리 담도암은 저희가 사실 처음 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보통 담낭암 하면은
그래도 좀 들어봤다라고 되는데 담도암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예, 실제 이제 담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네. 12지장까지 운반을 하는 통로를 담도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담도를 통해서 담즙이 배출되게 되는데 네네. 이 담즙의 주요한 작용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 있는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혈액 속으로 흡수된 노폐물을 배출을 하는 작용을 합니다. 어허. 우리 몸에 있는 혈구에 있는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은 빌루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빌루빈을 배출을 한다든지 콜레스테롤을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네. 두 번째는 췌장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 지방을 흡수하는 장소인 소장까지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러한 담도를 통해서 이러한 담도에 생기는 암을 담도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도암 자체는 이제 저희들의 위치에 따라서 간에 생겼을 때는 간내 담도암, 간 외부에 생겼을 때는 간의 담도암, 담낭에 생겼을 때는 담낭암, 그리고 담도의 최종 말단 부위인 유두부에 생겼을 때는 유두부암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낭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로 빨리 조금 진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도암은 이에 비해서 진단이 좀 더 어렵고 그리고 환자의 발생률에 있어서도 담도암이 조금 더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주로 담도암을 다루고 있습니다. 담낭보다는 오히려 담도암이 발생 비율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담도의 길이랑 두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허허.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특별히 아마 교수님이 나와 있는 재봤을까요? 예,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담도의 두께는 저희들 생각에 한 2mm에서 한 3mm 정도 되고 길이는 사람의 키에 따라서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도 어느 한 정도 20cm, 30cm 정도? 네, 이 정도? 아니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아예 좀 크고 굵으면 좀 발견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cm? 네. 두께가 2mm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과 이 담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간이 좋지 않으면 보통 피부가 노래진다, 이렇게 황달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담도도 문제가 있으면 피부가 노랗게 된다던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담도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입니다. 그 외 증상으로서는 뭐 일반적인 암처럼 통증이라든지 통증의 부위는 이 담도 자체가 우리 몸의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른쪽 상복부가 아프다든지 명치부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암이기 때문에 체중이 빠진다든지 담즙의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달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빌루빈이 담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담도암에 의해서 이러한 담도가 막히게 되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의 혈중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혈중으로 흡수된 빌루빈, 즉 황달 성분이 피 속으로 들어간 이 빌루빈 자체가 소변으로도 나오고 피부라든지 눈동자에 침착이 되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혈액 찌꺼기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담배로 빠져 나와야 되는데 다시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붙는다는 건가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황달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 신체에서 빨리 알 수 있는 부위가 눈의 흰자위, 즉 공막이라고 하는데 흰자위에서 저희들이 노랗게 바뀌면 황달을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병원에서도 진단을 할 수 있지만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눈꺼풀을 아래 위로 이제 당겨서 눈을 관찰하는 것처럼 집에서 그거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봐서 황달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을 때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눈이 노랗다든지 근래에 나왔던 엑스맨에서 보면 여자 그 돌연변이가 눈이 노래서 저런 경우에는 췌장암이라든지 담담이 걸렸을 때 황달을 어떻게 진단할까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직업병이죠. 직업병이네요. 정말 그걸 보고 걱정하셨어요? 예, 뭐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러한 황달은 이제 우리 피부가 노래져도 알 수가 있지만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붉어진다든지 갈색을 띠면 또 황달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할 수가 있고 피부가 아주 많이 가려울 때 황달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즙 자체가 변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변 색깔이 노랗지 않고 색깔이 빠져서 회백색 정도로 바뀌면 혹시 나는 황달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건강한 사람이 황달로 의심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밀감이라든지 콩닥물을 많이 먹는 경우에 맞아. 손바닥이 노래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황달은 아니고
카로텐이라는 색소가 침착이 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 진지한 표정으로 자꾸 웃기시니까 저희가 타이밍을 못 잡겠잖아요. 근데 교수님 만일 황달이 정말 이제 몸에서 황달 현상이 났습니다. 그건 좀 심각하게 진행된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충분히 치료하면은 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 이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지금 현재는 담도를 다루고 있지만 담도의 최종 말단 부위인 유두부에서 황달이 생길 때는 좀 병의 초기에 생깁니다. 황달이. 그래서 실제 황달은 심하지만은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췌장암의 경우에도 췌장 두부에 암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췌장 두부 속으로 담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췌장암이지만은 담도를 눌러서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췌장 체부라든지 미부보다도 빨리 진단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과 함께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담도암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람들, 특히 간이 나쁘다든지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계십니까? 예,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은 간 디스토마와 같은 기생충이 만성적으로 간 담도에 감염이 돼 있을 때, 간 디스토마. 예, 간 디스토마라고 하죠. 그리고 간 안에 돌이 있는 간내 담석 환자, 그리고 이런 담도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담도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담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 디스토마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 디스토마는 실제 저런 간 디스토마 자체가 이제 담도에 기생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저 디스토마가 약 20년 내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20년을 살아요? 몸에서? 예, 보고에 따라서 20년 내지 3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간 디스토마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든지 저 간 디스토마가 담도를 자꾸 자극을 하면은 만성 염증이 생기고 저기에서 세포의 돌연 변이가 생겨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담도암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간 디스토마에 걸렸을 경우에는 담도암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도암 원인의 약 10% 정도가 간 디스토마와 연관이 되어 있고 저런 간 디스토마에 걸렸을 때 담도암의 위험도는 약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간 디스토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민물회 아닙니까? 그게 원인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건 또 왜 약 하나를 먹으면 뭐 깨끗하게 그게 그 치료가 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간 디스토마와 민물회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간 디스토마를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초고추장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소주하고 먹으면 소변이 되어서 간 디스토마가 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민물회 먹을 때 초장 찍어가지고 소주를 먹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야, 대단한데요? 실제 그것은 이제 낭설이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식당에서는 민물회와 같이 간 디스토마 치료하고 같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런 경우에 이제 간 디스토마가 걸려지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약을 먹게 되는 오남용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보통 치료를 할 때는 하루에 뭐 물론 체중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세 알씩 하루에 3번 정도 먹게 되는데 이때 먹는 용량 자체는 실제 용량이 미미해서 예방 효과 자체가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간 디스토마가 이런 민물회를 통해서도 걸리지만은 뭐 오염돼 있는 행주라든지 칼이라든지 도마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고 도마를 통해서 되군요. 실제 바다 고기로 이제 둔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물고기가 이때는 사실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 고기 민물고기가 바다 고기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 이제 뭐 과거에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겠지만 역돔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이름은 바다 고기이지만은 실제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간 디스토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예를 들어 간 디스토마는 민물고기 말고는 감염될 그 경우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오직 하나네요. 알겠습니다. 민물고기 드실 때 소주랑 초고추장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췌장암은 남성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담도암은 어떻습니까? 예, 담도암도 이 민물회를 아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더 많기 때문에 담도암도 남자가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췌장암과 담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 이제 췌장과 담도는 이 두 개의 장기가 거의 밀접하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부를 통해서 췌장액이라든지 그리고 담즙이 십이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정상이라든지 췌장암과 담도암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진단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췌장암과 네. 담도암이. 그런데 이 췌장암과 담도암 자체는 진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먼저 의사뿐만이 아니라 환자도 혹시 췌장암이 아닌지 담도암이 아닌지 관심을 갖고 의심을 해서 접근을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액 검사가 일부에서 도움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췌장암과 담도암은 진단이 어렵고 네.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방법에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초음파 검사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네. 초음파 자체는 췌장이라든지 담도를 평가하는데 아주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컴퓨터 촬영 CT라고도 하는데 CT의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MRI의 경우에는 MRI의 특수한 그 촬영 기법을 이용을 해서 췌장과 담도를 동시에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췌장과 담도를 촬영을 하는 것 이것을 저희들 ERCP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췌장암과 담도암의 있는 위치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 황달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근래에는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해서 초음파와 내시경을 결합한 기구가 있는데 네. 이것은 진단도 할 수 있고 조직 검사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되는 좌측 아래쪽 그림처럼 PET CT를 이용을 해서 췌장암과 담도암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PET 자체는 췌장암과 담도암의 원발 부위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췌장과 담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부위, 저희들이 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위까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병기를 결정을 해서 이러한 환자를 수술을 할 건지 다른 치료를 할 건지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PET-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주 이제 현실적이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췌장과 담도를 검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정확한 검사는 CT와 MRI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MRI 검사는 방사선의 피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담도와 췌장을 검사를 할 수 있지만은 암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체가 보험이 되지를 않고 CT보다 가격이 비싸고 CT보다 정확도는 그래 뛰어나지 않는데 검사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PET CT의 경우에는 이런 CT는 정확하고 이제 빨리 검사를 할 수 있지만은 방사선의 문제가 있고 PET CT의 경우는 일부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약 방사선 양이 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CT라든지 PET CT를 찍는 것 자체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환자의 손해보다는 덕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조금 이게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검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정보를 갖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 우리 건강검진표 보면 암 표지자 검사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보면 볼수록 또 헷갈리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표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저희들 이제 암 표지자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췌장암 이 세 가지 이제 물론 부인과 암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자가 있는데 네. 췌장암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CA19-9라는 종양 표지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A19-9. 예, CA19-9. 그래서 저희들이 외래를 보고 있으면은 건강검진에서 이 수치 자체가 올라가서 혹시 췌장암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고 내원을 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CA19-9는 종양에서만 꼭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위 조직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췌장암이지만은 양성질환, 간경화가 있다든지 해도 올라갈 수가 있고 네. 정상인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CA19-9만으로서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을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임상 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췌장암과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치병,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아마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췌장암과 담도암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는 췌장암과 담도암도 진단을 하기가 어렵지만 빨리만 찾으면은 완치를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포기를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암 치료에 사용하는 것처럼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췌장암과 담도암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황달을 치료를 하는 스텐트 치료라는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치료요. 네. 수술의 경우에는 암 자체가 췌장이라든지 담도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췌장 머리 쪽에 생겼다든지 담도의 아래쪽에 생겼을 때는 외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술인 췌두 12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췌장 머리를 수술을 하고 담도를 자르고 그리고 12장 일부를 절제를 하는 수술인데 과거에는 수술 사망률이 높았지만은 근래는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망률이 약 1, 2% 정도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황달이 심하다든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 있어서는 황달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황달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담도염이라든지 몸에 독소라든지 세균이 퍼져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달의 치료는 꼭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스텐트 치료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플라스틱 스텐트를 사용을 했는데 직경이 한 3mm 정도 되기 때문에 저 스텐트가 막힐 때까지 한 3개월만 되면 막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 스텐트의 제한점이 있어서 근래에는 금속 스텐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자체는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펴지기 전에는 직경이 한 2에서 3mm지만은 펴지고 나면 직경이 한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효과가 좋을 때는 1년 정도 저 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은 과거부터 이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간디스토마 환자가 많았고 그리고 췌장암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를 눌러서 황달도 오기 때문에 저런 황달 치료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일부 치료 기술에 있어서는 실제 서울을 앞서 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간과 왼쪽 간이 만나는 부위를 저희들이 간문부라고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오른쪽 간과 왼쪽 간에 금속 스텐트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특수한 스텐트를 부산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현재는 양쪽으로 넣는 스텐트 삽입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보고를 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저희들이 그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는 항암제를 코팅을 해서 스텐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이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부산의 의료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사실 그죠? 담도뿐만 아니라 간 자체도 굉장히 기술이 의술이 많이 발달했고 특히 담도 쪽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건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헌데 교수님,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췌장암하고 담도암하고 예를 들어 이게 걸렸어요. 수술받는 부위가 같습니까? 예, 췌장의 이제 머리 부분, 췌장의 두배의 암이 생겼다. 그리고 담도의 아래쪽 부위, 간의 담도에 생겼을 때는 수술식이 거의 같습니다. 만나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부위가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 항암 치료, 항암 치료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안타까운 사례가 편지로 옮겨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강대환 교수님께 직접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요. 제 병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힘든 항암 치료를 해봐야 별 진전이 없을 것 같아 이제 항암 치료는 중단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실까요? 그죠? 네, 교수님 부디 건강하시고 남은 환우들의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항암 치료가 힘들다는 걸 이렇게 이제 직접 편지를 쓰신 거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 중간에 보면은
많은 환우들이 힘든 치료를 해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제 아는 환우 언니들도 쉽게 낫지 못하고 있는데 이 큰 선물을 받고 앞으로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미혼인 채 병을 얻어서 삶의 목표가 없다고 여겼는데 분명 이 세상에 제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희망차게 마무리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힘들다는 말에 반증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네. 실제로 항암 치료 효과 그리고 그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아라 이 얘기일 거 아닙니까? 예, 뭐 농담 삼아 의사 하는 말은 거의 믿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췌장암과 담도암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약제가 gemcitabin이라는 약제인데 이런 약제를 썼을 때 뭐 환자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구토라든지 머리가 빠지는 탈모 등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실제 췌장암과 담도암에 쓰는 항암제는 일상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꼭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이러한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항암 치료가 여러 번 이제 반복됨에 따라서 환자의 이제 세약감 등을 호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심지어 뭐 의사들까지도 이제 과연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에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 군에 있어서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통증도 많이 경감시키고 네. 환자가 건강 상태도 더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생존 기간의 연장이 있습니다. 환자가 특별하게 금기 사항이 없다면은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고려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별한 정상도 없고 예후는 나쁘고 진단도 어렵고 말 그대로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 췌장암 그리고 우리 담도암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제시를 하고 있는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의 예방에 대한 명확한 수칙이라든지 권고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암의 위험 인자인 흡연이라든지 과음을 피하고 담도암의 경우에는 민물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췌장암과 담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췌장암과 담도암의 전암성 병변, 즉 뭐 만성 췌장염이라든지 간내 담석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은 췌장암과 담도암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서 필요할 시에는 CT, MRI를 찍어서 췌장암에 대한 평가, 담도암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사망률로 보면 5인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 권고 기준이라 그럴까요? 국민 뭐 예를 들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뭐 한번 받아봐라 이런 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제 아마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되면 완치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췌장암과 담도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우리가 이 둘의 암을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에 둘의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췌장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담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상관관계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밝혀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두 암 자체가 결과가 아주 좋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생존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이 동반해서 생기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달라 하는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췌장암과 담도암 이제 환자를 보면서 과연 이제 의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자괴감과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때마다 실제 저를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마음씨가 따뜻한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제 이제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가 나빴던 환자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치료가 되어서 완치되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런 췌장암과 담도암이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운 고약한 암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암과 맞서 싸운다면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그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신 분은 몇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으시다는 거고 그 말씀은 그거 같습니다. 정말
나쁜 질병이에요. 네. 걸리면 안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만 걸리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걸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잘 잡히지 않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환우 여러분들께서 희망만 버리지 않고 좀 끝까지 갖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복이 될 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부산대학교 병원의 소화기내과 강대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9층 문화홀에서 건강한 무릎,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구민병원 엄상화 과장과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떠납니다만 퀴즈 남겨놓겠습니다. 마치시면 상품 드릴게요. 네, 박사님. 오늘은 췌장암과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전체 췌장암 환자의 20에서 30%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자, 1번 네. 비만, 네. 2번 운동 부족, 네. 3번 흡연이겠습니다. 네, 췌장암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모든 질환의 원인이 그럼요.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공개 클리닉웰 홈페이지에 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위터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정보들이 나에게 유익할까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끝 인사드리기 전에 하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3년, 만 3년 동안 조은아 아나운서가 저희 공개 클리닉을 함께 했죠. 아쉽게 오늘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임플란트는 함께하지 못하겠네요. 내가 녹화 방송을 보내드릴게요. 네. 좀 마지막 소감 여쭤보려고 하신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사실 저는 좀 공감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공개 클리닉웰 처음 할 때는 속된 말로 멘탈 붕괴가 왔었습니다. 네.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질환명들 그리고 겪거나 아프지 못했던 질환들을 얘기하면서 네. 소통을 하기보다는 대본 외우기에만 급급해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한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들라 하니까 이제 되려고 하니까 이제 네. 공개 클리닉웰을 내려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재밌게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개 클리닉웰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휴가철 다가오는데요. 잘 먹고 잘 쉬기 위해서라도 공개 클리닉웰과 함께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은하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은하 씨가 계셔가지고 저희 방송이 아주 재밌었고 뜻깊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끝 인사를 은하 씨가 리드를 하시죠.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웰니스 건강식품에서 대장건강기능식품을,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 나는 일어섰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해진 길을 갈 때 나는 나만의 것을 이루어냈다. 누군가 나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면 이것은 그를 위한 차다. Bold luxury. All new Cadillac CTS. Tonight,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amazing. With this Galaxy S5 broadband LTE-A. There's nothing here, right? They wanna get Not magic.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
다 됐다, 커플링. 우리 진짜 커플링 할까? 아니, 난 이게 더 좋은데? 사랑한다면 부담을 덜어줘야 하니까 하루 종일 부담 없는 착한 메뉴. 요즘 같은 날씨에 캠핑 정말 좋죠? 그런데 상처라도 나면 정말 속상하죠. 상처 때문에 이 좋은 기분 망칠 수 없죠. 10배의 진물 흡수력으로 상처 보호를 빠르게. 상처엔 처음부터 메디폼. 겨울왕국이 사라지고 여름왕국이 깨어난다. 네버엔딩 클라이맥스 오션베이. 건강은 자신이 잘 알잖아요. 전 인사돌 쓰면서 참 좋았어요. 잇몸이 다시 건강해진 느낌이 드니까요. 꽉 잡아주는 느낌? 아주 기분 좋죠.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스킬링 했을 때 써도 좋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한번 카레 여왕을 드셔본 분들은 꼭 다시 카레 여왕을 찾습니다. 이유는 왕실이 사랑한 퐁두부 육수. 여왕의 카레는 다릅니다. 여왕의 방식. 카레 여왕